안녕하세요. 오늘의 사건 일지 그날의 비밀번호 에피소드 11화는 제 집이 아니라고요? 입니다. 미소님은 혹시 부모님과 함께 사시나요? 아니면 독립을 하셨나요? 저는 지금 부모님이랑 함께 살고 있습니다. 자취를 하고 싶어도 이 집값만 보면 최대한 부모님이랑 함께 사는 게 좋더라고요. 그쵸. 보통 대학교에 가거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취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 그럴 때마다 하나를 알면 또 하나를 알아봐야 되고 이것저것 체크할 게 너무나 많죠. 또 덜컥 계약했다가 잘못되기도 하고요. 제 후배는 살던 곳이 갑자기 경매로 넘어갔는데 또 후손이 임차인이라 돈을 못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맞아요. 주위에서 보면 살다가 집주인이 갑자기 살아야겠다고 나가라고 했다고 하고 정말 그런 일이 생기면 솔직히 멘붕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 있긴 하지만 내가 사는 집에 문제가 있으면 특히나 마음고생, 몸고생인데요. 요 근래 들어 사기꾼까지 늘어났다고 하니 걱정거리만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살기 힘든 시기에는 사기꾼들이 더 기승한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꼭 함께 중요한 사항들 같이 체크해봐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카드 공개 고고! 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사기입니다. 키넘버는 3000이네요. 감이 오시는 게 있나요? 저 3천만큼 사랑해 이거 말고 모르겠는데요? 그럼 혹시 이춤 아세요? 아, 그럼요. 이거 모르면 간첩이었죠. 반짝반짝 눈이 부셔 지지지지지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작년 가을쯤 이 그룹의 리더에게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부동산 사기인데요. 그 사기꾼에게 당한 피해자만 자그마치 3천여 명이라고 합니다. 저도 그때 그 뉴스 봤던 것 같아요. 금액도 금액인데 사기당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놀랍더라고요. 맞아요. 바로 기획부동산 사기였는데요. 기획부동산은 부동산을 이용해 마치 경제적인 이득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조작을 해서 투자자들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를 하는 중개업자나 업체를 말하는데요. 이 아이돌 리더의 아버지께서 경기 하남시 땅을 11억 원에 매입하셨으나 해당 땅은 군사나 공공시설이 아니면 용도를 바꿀 수 없는 보전산지였다고 합니다. 아예 이용을 할 수 없는 땅을 판 거네요. 3천여 명이나 속였다고 하니까 진짜 역대급 기획부동산 사기였겠어요. 맞아요. 해당 일당은 이 땅을 4억 원에 매입한 뒤 석 달 만에 리더 측에 11억 원을 받고 매각을 했는데요. 총 피해액은 2,500억 원이라고 합니다. 와, 진짜 어마어마한 돈들이 들어갔네요. 부동산 사기 꼭 잡아야 할 큰 문제네요. 맞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꼭 잡아내야죠. 그럼 바로 두 번째 카드 오픈해 보려고 하는데요. 키넘버는 바로 75입니다. 뭘까요? 힌트 찬스 주세요. 힌트라고 하자면 우리나라 순자산 중 감이 오실까요? 순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 네, 정답입니다. 부동산이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규모에 대한 카드 넘버였는데요. 최근 들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부동산이 가계 순자산의 75%, 전체 국민 순자산의 74%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돈으로 살펴보면 국민 순자산이 총 1경 9,809조 원으로 2,030조 원이나 늘었다고 합니다. 2030조라니 진짜 실감이 안 나는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것은 알고 있었는데 실제 돈의 액수로 보니까 더 체감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미친 듯이 상승하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는데요. 사실 시장 경제를 통제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네, 맞아요. 정말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면서 뜨거운 이슈가 된 부동산으로 인해서 너도 나도 영끌에서 부동산을 소유해야겠다는 기조가 만연했는데요. 특히 사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2030 세대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기꾼들이 기승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요새 정말 많이 보도되고 있는 세모녀 전세 사기 사건을 보면요. 실거래가보다 높은 보증금으로 책정을 해서 수백 채를 4년 동안 사기를 쳐왔는데요. 이분들의 범죄 대상은 보통 시세물가를 잘 모르는 2030 신혼부부였고요.
진짜 같은 20대 세대로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 외에도 부동산 자체 가격이 원체 높기 때문에 사기의 규모가 다른 사기보다 피해액이 높은데요. 2019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1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역시 이러한 심각성을 잡기 위해 검찰이 서민들을 울리는 전세 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이네요. 네, 완전히 뿌리 뽑혔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희 얼른 전세 사기로부터 보호받으려면 어떤 것들을 유의해야 하는지 빨리 알아봐요. 카드 오픈해주세요. 네, 두 번째 키워드를 보면요. 바로 특별함인데요. 키넘버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넘버는 1%네요. 미소님, 정답은? 1%라 엄청 뭔가 희소한 느낌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바로 두 번째 카드 넘버의 정답은 사기꾼들의 전략인데요. 사기꾼들의 전략이요? 네. 대부분의 사기꾼들은 마치 부동산 판매를 하면서 이게 정말 좋은 기회다. 알짜배기 정보다. 1% 정보다라면서 사기를 칩니다. 사실 들을 때는 저걸 왜 속아? 라고 하는데 막상 사기꾼들한테 당하다 보면 진짜 이게 혹할 때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면 바로 두 번째 키넘버 보도록 할까요? 두 번째 키넘버는 바로 100입니다. 이건 좀 어려우니까 힌트 바로 드리도록 할게요. 100번이에요. 뭐를 100번 해야 할까요? 정답은 바로 부동산 체크! 내 매물이 제대로 된 매물인지 확인하는 습관이요. 네, 맞습니다. 전세 사기에는 제일 대표적인 사기 세 가지가 있는데요. 깡통 전세는 전세 사기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을 활용해 자기 자본을 최소화하고 높은 부채 비율로 주택을 취득합니다. 아까 세모녀 사건이 바로 이러한 수법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계속 돌려막기식, 폭탄 돌리기식으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가지고 계속 돈놀이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깡통 전세 예방을 위해서는 등기부 등본을 수시로 확인하고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서두르는 것이 필수입니다. 제가 그러면 두 번째 전세 사기 사례를 설명해 드려 볼게요. 바로 두 번째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법의 미숙한 점을 활용한 사기입니다. 바로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뒤에 전입 당일 소유권을 제3자로 바꿔서 보증금을 편취하는 경우인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이 전입 당일이 아닌 전입 다음 날로 발생한다는 점을 악용한 거예요. 즉 전입신고 날에 임차인의 대항력이 생기기 전에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다른 사람에게 주택을 매매함으로써 새로운 세입자는 보증금을 청구하더라도 이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HUG나 SGI 서울보증에 보증 가입을 하면 추후 문제 발생 시에도 보증금 회수가 가능한데요. 이들 기관도 계약 과정에서 서류를 검토하기 때문에 등기상 문제점을 교차 점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세금 체납을 대납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임대인이 종합부동산세 등 체납 사실을 숨기고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고 해당 주택이 공매로 넘어가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일부 또는 전부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보다 먼저 체납한 세금이 있으면 순위가 밀려나게 되는데요. 체납 관련 보증사고는 전세거래 시 임대인의 국세 완납 증명서,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요구하면 예방이 가능합니다. 요즘은 이렇게 발품 말고도 이 손품이 참 중요한 시대네요. 이것저것 찾아보고 내가 공부하고 여러 서류를 하나하나 살펴봐야겠어요. 자, 오늘도 어김없이 007 가방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뭘까요? 자, 어디 보자. 세 글자니까 100은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힌트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오늘 카드가 전부 다 많진 않아서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힌트를 좀 드릴게요. 속지 말고 확인하자. 속지 말고 확인하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체크를. 바로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100은 들어가네요. 역시 저는 이걸 참 잘해요.
제가 힌트를 잘 드린 거 아닐까요? 근데 이거 엄청 오랜만에 봐요. 이거 땅 따먹기 맞죠? 그쵸, 땅 따먹기죠. 근데 정확한 명칭은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와, 너무 오랜만에 봐요. 그렇죠. 이게 정식 명칭은 사방치기라고 합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는 놀이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데 저희가 정작 이름을 정확히 알고 부르는 사람은 없었죠. 저도 성인 돼가지고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이게 고정된 룰은 없는데 지역마다 노는 친구들마다 조금씩 규칙이 다른 걸로 다투기도 했었어요. 바로 여기서 시작된 땅에 대한 분쟁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집, 부동산에 대한 개념을 익혀나갔던 것 같아요. 규칙이 다른 친구랑은 의견을 조율하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 땅을 얻기도 하고 잃기도 하면서 이렇게 재미있는 놀이였는데 말이죠. 성인이 되어 다시 만난 땅은 부동산이라는 이름 하에 왜 이렇게 사기, 투기, 투자의 대상이 됐는지 참 씁쓸한 현실입니다. 어릴 때 우리 집에 왜 왔니? 부루마블 등 집이나 토지, 뭔가 이 소유의 개념에 대한 게임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갈 집에 대한 가치가 크기 때문이겠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의 고금리, 영끌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세대들, 혹은 부동산을 사지 않더라도 열심히 돈을 모아서 전세 대출을 받아 전세를 살고 있는 세대들, 월세를 내고 있는 세대들, 정말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실 텐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부동산 사기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이 전세 가격 상승에 임대인과 마찰도 꽤 있다고 하는데 모쪼록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가 돼서 사람들의 주거 포비아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매일매일 친구들이랑 부동산 이야기, 주식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단순히 맹목적인 투자가 아니라 제대로 알고 꼼꼼히 살펴보는 자세가 필요한 요즘인 것 같습니다. 저도 집을 옮길 때 오늘의 이야기를 꼭 염두하면서 좋은 집을 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모든 부분들을 체크해서 이 사기꾼들이 명함도 못 내밀도록 해요. 네, 사기꾼들! 그러지 맙시다, 응? 저희는 그럼 다음 화에서 더욱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 화에서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김연아입니다. 지금 보신 이 영상 재밌고 유익하셨나요? 구독을 해주시면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좋아요와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